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합성함수의 그 미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제로서 이제 여기 노트에 있는 것 같이 예제로서 이제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u라는 함수를 x로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u라는 함수로 y로 두 번 미분하는 함수 이꼴 0. 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을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네, 이거 라플라스 방정식이고 이제 이 라플라스 방정식의 이제 해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 다음 학기에 편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이 예제는 이제 내 다음 학기에도 여러분들이 또 배우게 될 거니까 이제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학기는 제가 또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강의하게 되는데요. 그때 요 방정식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이제 폴라 코디네이터로 이제 표현을 하라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극좌표를 영어로는 polar coordinate라고 부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좌표 평면에서 이제 어떤 점이 있으면 P점이 있으면은 x 좌표가 x, y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것을 이제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 요거 원점사 이게 원점이면은 거리 원점 P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r로 놓고 그 다음에 그 실수축 x축과의 각도를 세타로 놓으면은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삼각함수에 대해 이용을 하면은 이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의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극좌표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r 세타가 주어지면은 p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u라는 함수를 이제 x랑 y 가는 함수로 y 가는 함수인데 그런데 이제 이 x 좌표가 바로 뭐냐면 r의 코사인 세타죠. 방금 여기 한 거와 같이. 그다음 y는 이제 r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함수로 보면요. 이게 이제 이거를 r축으로 보고 요거를 세타축으로 봐요. 어차피 이건 r은 세타 우리 양수만 생각하는 거니까 일사분면만 우리가 주로 필요한 부분은 이건데요. 그래서 이 r 세타에서 여기 있는 이제 그 r 세타가 점이 있으면은 이것을 xy로 보내주는 함수가 바로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x, 같은 점은 아니지만 x, y로 표현되는데 x는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 그리고 이제 이 xy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바로 u입니다. 그러면 이제 u라는 함수는 사실은 r 세타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되겠죠. 요것은 합성 u랑 f를 합성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u랑 x를 이제 f를 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 함수는 무슨 함수냐? 이거는 이제 r 세타에 관한 함수가 되겠죠. r이랑 세타에 의존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u가 사실은 u는 x랑 y 가는 함수인데 x랑 y가 이제 u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쓰여지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표현을 하면 f의 r 세타. 결국은 이제 r이랑 세타에 관한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체인 룰을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 지난 시간 한 거 여러분 뭘 배웠냐면은 U랑 F를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입니다. 이거는 R 세타가 아니라 미분한 거는 이게 바로 체인 룰입니다. 그래서 U를
미분을 해서 요점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f를 미분을 해서 r세타를 대입을 한 겁니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이제 요것은 이제 u를 r로 편미분하고 u를 세타를 미분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것은 이제 이게 x랑 y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가 이제 f의 r 세타가 생략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u를 x로 미분하고 이제 x 대신에 xy 대신 이거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행렬입니다. 요거는 행이 1 by 2 매트릭스고요. 요거는 1 by 2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은 이제 x랑 y를 이제 r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은 요거 x를 r로 편미분하고 x를 세타로 편미분하고 y를 x로 편미분하고 r로 편미분하고 y를 세타로 편미분한 거. 요 행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것은 순전히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 나오는 이 행렬을 보면은 여러분 요 행렬을 보면은 이제 2x2 매트릭스 여러분 역행렬을 구할 줄 알죠? 상형대수에서 이제 A, B, C, D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이제 AD-BC 나오고 DA는 순서 바꾸고 -B, -C 이렇게 부호 바꾸는 거. 요거를 적용시키면은 자 AD-BC 계산하면은 이제 R분의 1이 나오겠죠. R이 0이 아닌 경우는 자, 요거 역함수 역행렬을 계산을 하면은 이제 R분의 1에다가 여기는 순서 바꾸고 여기는 이제 부호 바꾸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r분의 1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첫 번째는 r이 약분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r분의 1의 사인 세타 여기는 r분의 1의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제 1번식으로부터 얘는 뭐냐면 1번식 이게 1번식이죠. 1번식에다가 양변에 오른쪽 양변에 뭘 곱하냐면은 이제 요 행렬 마이너스 r의 사인 세타 r의 코사인 세타의 이제 역행렬을 곱하면은 이제 여기 1 by 2니까 여기 이제 1 by 2고 얘는 이제 2 by 2 매트릭스고 그러면 행렬을 곱해서 얘는 이제 1 by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이 나타납니다. 요 부분만 살아남고 얘는 이쪽으로 넘어 역행렬을 곱해줍니다. 그래 이것을 전개를 하면은 이제 이 행렬의 곱입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얘가 나오죠. 그래서 u를 x로 편미분하는 것은 이제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렇게니까 코사인 세타에다 du, dr 그 다음에 마이너스 r분의 1의 사인 세타의 du, d 세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u를 y로 편미분한 거는 두 번째 거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계산을 하면은 이제 사인 세타 du, dr 더하기 r분의 1의 코사인 세타 du, d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식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식에서 이제 u 대신에 이거는 이제 f가 어떤 함수인지 u가 어떤 함수인지단 이게 다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2번식을 또 적용을 시킵니다. 2번식에서 u 대신에 뭘 대입시키냐면은 du
dx를 대입을 시켜 봅시다. u 대신에 대입하자. 그러니까 u 자리에다가 du dx를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u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 u 대신에 또 du dx가 나오죠. u 대신에 du dx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 요게 사실은 이제 u를 x로 두 번 미분한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랑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 사인 세타가 빠졌네요. 네, 계산해야 되는데 du dx는 위에서 벌써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du dx가 이거잖아요. 요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코사인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에 이제 요거는 그대로 쓰고 du dx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바로 요 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1의 사인 세타에 이제 요게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그냥 대입만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를 이제 r로 편미분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r이랑 세타는 독립변수입니다. r 세타는 독립변수, 서로 독립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r로 편미분하면 이제 요거를 r로 편미분한 것만 살아남습니다. 그 항이 바로 이거고요. 그다음 이제 요것을 요 항을 또 이제 r로 편미분하려면은 얘가 r에 관한 함수죠. 그러니까 r분의 1을 미분을 하면 뭡니까? r분의 1을 이제 r로 미분을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나오고,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 요 그대로 살아남고, 그다음에 이제 r 제곱분의 1이 나오고 뒤쪽은 그대로 써지고, 그다음에 또 요것은 r 세타 상수니까 r에 대해서는 요것을 세타로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r분의 1에 요거다가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요게 나옵니다. 자, 지금 계산한 거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요거를 세타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럼 요 두 개 함수 요거를 세타로 미분하면은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네,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 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r분의 1의 사인 세타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뒤쪽을 세타로 미분하면은 이제 요거 마이너스 r분의 1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고, 이제 요거를 이제 r로 미분해야 되니까 세타로 미분을 어디서 잘못을 했지? 잠깐만요. 요거 마이너스 r분의 1에 세타로 미분을 하면은 r 세타 내가 뭔가 요거 노트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앞에 거를 미분을 하면은 얘가 나오고요. 그다음 뒤에 거를 미분하면 세타로 미분한 거니까 여기가 잘못됐네요. 요거 세타로 미분한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미분을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건 세타로 미분해야 되니까 얘를 세타로 미분하면은 코사인, 그러니까 플러스 r 제곱분의 1에 코사인, 사인 코사인 d 세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뒤쪽을 미분해야 되니까 세타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요거
요 녹색 항 요 두 개, 요게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배의 이제 어디 갔나요? 크로스 항인데 내가 또 빼먹었구나. 요것이 요거 제곱 dr 잘못된 거네. r 제곱분의 dr 요거 잠깐만 요거는 놔두고 여기 잘못했네. dr 요게 바로 d 세타입니다. 노트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제곱이 있는 항은 이제 요게 r 제곱이 있고 노란색이 r 제곱 있고 그게 그 항이 바로 요겁니다. 그 항이 r 제곱인 항이 요거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에 관한 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 세타 관한 거. 다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요. 이게 세타에 관한 거, 여기 세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남는 게 이제 r분의 1에다가 사인 제곱 dr d 세타. 그러면은 항이 dr 나온 게 그쵸? 요 항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요 항이 남고 요 항이 남습니다. 네, 여기 이제 계산할 때 요거를 잘못 카피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u를 x로 두 번 편미분한 것은 이제 이렇게 박스 친 것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u를 y로 두 번 미분한 것도 계산해 줘야 되는데요. 또 그건 요 식에서 나옵니다. 요 식에서. 그래서 이제 요 식에서 요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느냐? 저기에서 u 대신에 또 뭘 대입하냐면은 du, dy를 대입을 해요. 네, 대입. 그럼 u 자리에다가 du, dy를 대입을 하면은 또 똑같이 요게 바로 du, dy가 나오고요. 여기가 du, dy가 나옵니다. 그런데 du, dy가 바로 사인의 이거니까 요걸 다시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거 다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대입을 해준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계산할 때 아까 제가 한 거 가지고 이런 실수는 하지 말고 정확하게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제 요거 첫 번째 항을 이제 r로拼분해야 되니까 이제 요거랑 요거 자 그러면 봐요. 요거 계산하면은 이제 사인 세타는 그대로 나오고 요거 사인 세타는 상수니까 여기 맨 첫 번째 항은 이제 사인의 세타에다가 u를 r로 두 번 미분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미분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 그다음 코사인 세타, 그다음 du, d 세타 요거 그대로 나오고 요건 상수니까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바로 사인 세타의 r분의 1에 코사인 세타의 d 제곱의 u r로 편미분 세타로 편미분 여기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앞부분에 이제 미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두 번째를 미분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 놔두고 여기다가 이제 r분의 1의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남고요. 그다음에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세타의 미분이고 세타를 미분을 하면 이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du, dr 더하기. 요거는 나도 요거 미분합니까? 이제 사인의 세타 du를 이제 세타로 미분 이렇게 나오고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미분을 하려면 이제 세타로 하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에 이제 코사인 세타 나오고 세타 세타로 미분한 거니까 잘못했네. 그죠? 요게 아니고 네, 세타로 미분해야 되죠. 요거 세타로 미분한 거니까 여기도 그쵸. 요거는 여기까지 맞고 그다음에 요 세타로 미분하니까 이제 r분의 1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du d 세타. 그 다음에 r분의 1에다가 코사인까지 놔두고 뒤쪽을 세타로 미분하면은 이제 세타로 두 번 미분한 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개를 하면은 이제 맨 첫 번째 항이 여기에 나오고 맞죠? 그다음 두 번째 요것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에 그게 요거네요. 세 번째 게 r분의 1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대로 맞고요.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게 r 제곱분의 1 이렇게 요것도 맞고 그 다음 요거는 r 제곱분의 1 코사인 사인 세타 요것도 맞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 항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 거 제곱분의 1은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앞부분 같이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해놓은 거 녹색으로 하는 거 묶어서 이게 녹색이죠. 녹색을 한 걸 묶으면은 바로 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간 노란색 해놓은 거는 여기죠. 여기 노란색이 되고 그 나머지는 그냥 카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여기서 카피되고 여기 카피되고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 두 개 박스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박스 두 개 더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r 제곱분의 2 항이랑 어느 항이랑 사라집니까? 그 항이랑 여기는 플러스고 얘가 없어지죠. 네. 요 항이랑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없어지는 항이 D 두 번 R를 R로 미분하고 세타로 미분한 거. 저기는 마이너스고 여기 있네. R이랑 세타 미분한 거. 여기는 플러스. 얘도 없어지고 얘랑 없어지고. 이 두 개가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항이 요항이랑 요항 계산하면은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바로 뭐가 나오느냐? 이제 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계산만 하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마지막은 그 다음 이 항이랑 요 항을 보면은 역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바로 이 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뭐가 있느냐? 녹색을 할까? 요 항이랑 요 항을 하면은 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다시 1이니까 이 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u를 x로 두 번 편미분하고 u를 y로 두 번 편미분해서 더한 것이 0일 필요충분 조건이 이제 폴라 코디네이터로 표현을 하면은 바로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학기에 편미분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극좌표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냐면은 이제 영역이 도메인이 약간 이제 반지름이 a인 원형 영역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렇게 극좌표 폴라 코디네이트가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거 그리고 연습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게 x가 있고 그다음 여기가 z에 관한 함수로 표현될 때 또 라플라스 방정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면 좌표계 스피리컬 코디네이터를 사용하면 약간 또 다른 형태의 방정식이 나오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 이제 실린드리카 원기둥 좌표계도 있죠. 이제 x, y, z 가는 함수일 때 원기둥 좌표계를 사용을 하면은 또 이제 같은 형태의 비슷한 형태의 이제 편미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푸는 자세한 것은 여러분 이제 다음 학기에 편미분 방정식에서 공부를 하고요. 아마 혹시라도 다음 학기에 편미분 방정식 수강하게 될 학생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요거 변형하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음 학기에도 내가 또 사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요 챕터 3에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제 implicit differentiation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x, y, z, f가 x, y, z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그러니까 x, y, z로 이루어진 함수들의 이제 이렇게 함수 이꼴 0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뭘 나타내냐면은 3차원 공면입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공면. 얘는 일종의 공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뭐 4 z 제곱이다. 그러면은 1.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게 바로 타원이죠. 타원 엘립소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x축으로 y축, x축에 4로 나누면은 이제 2분의 1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y도 2분의 1 2분의 1 z는 1 해서 하여튼 뭐 럭비공 같이 생긴 이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이제 여러분 타원 공면이 나오죠. 이 공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타원 같은 이런 이제 엘립소이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z에 관한 z를 x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 x, y의 제곱이라든지 x의 3승, y의 4승 더하기 뭐 x, z 제곱 뭐 z 나오고 뭐 이꼴 뭐 z의 뭐 3승, y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오면은 이걸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x, z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기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가장 단순한 예로 f가 x, y, z의 함수로서 값이 0이다. 이러한 x, y, z가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제 아주 정확하게는 우리가 표현을 못하지만은 이 z, x, y가 변하면은 z도 변해야 되겠죠. 이 방정식을 만족을 하려면. 그래서 z가 x, y가는 함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 x, y는 독립 변수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x, y는 독립 변수, 독립 방수라고 가정을 합시다. 공면인 경우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z 대신에 이제 z가 x, y가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양변을 이제 x로 편미분을 합니다. 편미분을 하면은 이게 체인 룰을 적용시키면은 양변을 이제 요거를 이제 x에 관해서 이제 편미분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배웠냐면은 요 좌표가 x 좌표고 요 좌표가 y 좌표고 마지막에 z 좌표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 체인룰을 적용시켜서 f를 x로 편미분해가지고 요거 좀 집어넣고 그 다음 x를 x로 편미분하고 원래 함수를 y로 편미분해서 이 점 집어넣고 y를 x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z로 편미분한 후에 그 점을 집어넣고 z를 x로 편미분한다는 걸 이제 이게 바로 체인룰이고요.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x랑 y는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는 항이 이제 요거 f를 x로 편미분한 거랑 이제 f를 z로 편미분하고 z를 x로 편미분한 요 항만 남죠. 요 항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f를 z로 편미분해서 xy z의 xy 요거를 대입한 값이 이제 0이 안 된다면은 이제 z를 x로 편미분한 값을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마지막 응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뭘 했느냐, 거기 봐 임플리시트 펑션 티어럼인데요. 이제 f가 이제 u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컨티뉴스 편미분한 것이 이제 컨티뉴스입니다. 오픈 A점에서 A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적당한 오픈 볼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가 편미분 가능하고 편미분한 것이 연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xi로 편미분한 값이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xi를 xj로 편미분한 거. 그러니까 여기가 xi가 있고 여기 적당히 xj가 있으면은 이제 xi를 xj로 편미분한 값.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한 거 요거를 적용시켜서 이제 f를 xj로 편미분하고 거기에다가 f를 xy로 편미분해서 이제 나눠줘 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나오는 요 예제를 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은 똑같고요. 앞에 나온 예제에서 이제 뭐 xi를 xj로 바꾸고 xj를 z로 x랑 z 대신에 xi랑 xj로 넣으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챕터 3은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챕터 4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4. 네, 챕터 4는 이제 application of differenti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let 우선 이제 맨 처음에 할게 f가 이제 u에서 u는 rn의 부분집합이고 이쪽으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네,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f가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그라디언트 f에 이제 우리 교재는 화살표를 붙이기도 하고 다른 교재에서는 일반적으로 안 붙이기도 합니다. 안 붙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요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요건 정의입니다.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라디언트라고 부릅니다. 더 그라디언트 of f 어떤 점 A에서 그라디언트라고 부르죠. 자, x 그라디언트 of f 여기 x가 함수니까 요것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x 이렇게 붙이기로 하고요. 요거는 뭐냐 f를 x1으로 편미분해서 x 값을 대입을 하고요. 두 번째 좌표가 f를 x2로 편미분해서 x를 대입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f를 이제 xn으로 편미분해서 x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라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노테이션으로서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So this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가끔 가다가 another notation에서 gradient 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x를 붙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x가 함수니까 x가 없으면은 양쪽에 다 x를 없으면 되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번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f의 x, y, z가 뭐 우리 교재에 있는 것도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이제 x의 2z 더하기 xy 더하기 뭐 할까요? yz 이렇게 이런 함수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f를 x로 편미분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그럼 2의 z 더하기 y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f를 y로 편미분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x 더하기 z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f를 z로 편미분하면은 x의 2의 z가 되고 더하기 y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 f x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여기 되겠죠. 2의 z 더하기 y x 더하기 z x 2의 z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라디언트가 벡터잖아요. 이거 보면 알지만은 이제 어디에서 어디 가는 함수입니까? 얘는 벡터 이제 벡터죠. x, y 변수가 얘는 사실은 그라디언트 x 대입한 게 이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f를 떼버리면은 그라디언트 f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R3에서 R3로 가는 이제 함수로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좌표 x, y, z를 어떻게 대응을 시키는 거냐? 2의 z 더하기 y, x 더하기 z, x 2의 z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라디언트 f 이것이 이제 grd f 이렇게 쓰여지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럼 여기는 이제 x 있으니까 여기다 x를 대입을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gradient of f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the gradient of f 점이 없어져 버리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함수예요. R3에서 R3로 가는 이제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의 하나만 더 하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방향 미분에 대해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f는 u에서 r로 가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a가 u에 있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벡터가 어떤 u 벡터가 단위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a 유닛 벡터 in Rn 유닛 벡터라는 것은 u의 벡터의 크기가 1인 것을 가지고 유닛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유닛 벡터에 대해서 이제 뭘 정의하냐면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여러분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할 때는 항상 유닛 벡터가 점과 유닛 벡터가 있는 상태에서의
그 점에서의 이제 방향미분을 정의를 할 건데요. 이 방향미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 미적분학의 뒤쪽 부분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아요. 그때는 물론 R3겠죠. 자, 그래서 the directional derivative of f at of f at a 점에서의 방향미분. 방향미분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is defined by 어떻게? 표기는 d u 벡터 쓰고 f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a 방향 이런 식으로 a에는 내가 벡터 방향을 안 붙였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이제 h의 u 벡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표기가 내가 u는 화살표 붙였고 a는 안 붙였고 여기는 여기 이렇게 붙이고 뭐 똑같이 통일을 해볼까? 이거는 없애고 여기도 없애고 그러면 얘도 없애야 되겠네. 얘도 없애고 그 다음 여기다 진하게 앞으로 나중에 이게 불편해서 그렇게 안 쓰고 화살표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붙이기로 하고 F에 A 짝대기 이런 형태. 이게 바로 이제 그 여기서 나타낸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RN에 부분집합 U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H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A에서 H 방향 요 벡터가 U 벡터예요. H 방향으로.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직선을 긋잖아요. 직선에서 이제 여기 H가 음수면은 이제 요 고리가 H가 음수면은 요 벡터 작은 벡터. H 0으로 가면은 이제 이 방향은 어디로요? 이쪽 방향이죠. U 방향이죠. U 방향에서 여기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은 함수 값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여기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방향 미분이 존재. 이건 분명 여기는 if the limit exists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고 limit exists.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 전부 다 그 뭡니까 RN이라고 한 건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n이 3인 경우까지만 주로 우리가 많이 다룰 겁니다. 일반적으로 n인 경우도 정의되지만 주로 우리 계산상에서는 이제 우리 뒤쪽에 이제 중요한 정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 계산은 이제 3차원에서 계산을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계산의 상에서는 이제 그 n이지만 이제 3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정리 4.11 여기서부터 굉장히 앞부분에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계산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계산을 못하면은 이제 수업을 못 따라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음 학기 아마 3학년 이제 2학기부터 미분기하라는 과목도 여러분이 들을 건데요. 그 미분기하 과목을 이제 수강하기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벡터 해석을 잘 하셔야 아마 미분기하도 좀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